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인 불안 요인 등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34% 하락한 25,733.60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도 0.04% 소폭 내리면서 2,861.82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만 0.38% 상승한 7,889.1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은 조만간 추가 금리 인상이 바람직하다면서 9월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무역 분쟁이 장기화하면 투자와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마켓워치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공개한 8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연준 위원들은 빠른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9월 인상을 사실상 시사한 셈입니다. 또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은 추가적인 점진적 금리 인상이라는 이 연준의 정책 스탠스가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23일부터 4일간 열릴 잭슨홀 미팅에서 미 연준이 4조 달러에 달하는 보유 채권자산 축소 계획과 관련해 언급할지 주목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은행 간 오버나이트 대출금리인 실질 연방 기금금리는 지난 두 달간 1.91%에 머무르다가 지난주에 1.92%로 올랐습니다. 이는 연준의 목표치인 1.75에서 2%의 상단에 0.08%포인트 못 미치는 것입니다. 만약 수치가 계속해서 오른다면 이는 중앙은행이 금리와 관련된 통제를 잃어버렸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시장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이란 원유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는 등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은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가 약 584만 배럴 감소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문가 예상치 200만 배럴 감소를 크게 뛰어넘는 것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3.1% 급등한 67달러 86센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7일 이후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양지수의 흐름이 엇갈렸었죠. 코스피는 이 반도체 대형 IT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나흘째 오름세를 이어간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 섹터 일부 종목들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소폭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 2명의 혐의가 유죄로 가닥이 잡히면서 이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정치 불안감이 좀 커졌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치 이슈는 시장에 길게 영향을 미칠 요인은 아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미 연방준비제도가 8월 FOMC 의사록을 공개했는데요. 9월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주요 내용 어땠는지 함께 볼 거고요.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갈등을 봉합할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양국의 합의 수준의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에는요. 이 MLCC 시장 성장에 관련주가 다시 날개짓을 하고 있는데 투자 의견 짚을 거고요. 코스피가 나흘째 오르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향후에 관련 섹터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전문가의 의견 함께 듣겠습니다. 자, 오늘 8월 23일 목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입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시고 자세한 이슈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인 우려가 대두된 것이 증시에 영향을 좀 미쳤었는데요. 주요 이슈 함께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정말 상세해 보이고 있고요. 예.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 좀 데이터를 좀 찾아보니까 개별 종목보다도 트럼프 대통령 성추문 이런 쪽에 좀 이슈가 있어서 트렌드가 이제는 11월 달 그 선거를 앞두고 예상보다 시장이 정치적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의 리뷰를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무엇보다 미국이 이제 제3차죠. 미국과 중국의 이제 소위 그 관세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이고 내일 모레면 잭슨홀이죠. 잭슨홀은 각국의 중앙은행 소위 그 키맨들이 와서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결국 금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다 보겠습니다. 예. 잠깐 차트를 통해서 최근 들어서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전체적인 리뷰를 먼저 드리고 나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곧 보시는 것이 다우지수인데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약세, 즉 0.34%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눈에 띄는 것도 2015년도, 2018년도 5월달에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죠? 무역전쟁 이슈가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8월달에 상승했다는 걸 보면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이 예상보다 잘 끝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나스닥 지수가 오늘 예상보다 상세를 보였습니다. 예. 나스닥 지수는 우리가 빵을 종목 비롯해서 결국 이제는 나스닥 지수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나스닥 지수의 지난 8월달 이후의 급등을 보면 이제는 무역전쟁과 나스닥 지수는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이슈가 있었던 것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습인데요. 자, 8월달로 약세를 모습 보였습니다. 즉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도 반도체 고점 논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 들어서 상대적으로 약세 모델이 관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일본 증시 니케이 225 지수는 약세를 보이고 있죠. 한국 증시와 상당히 연동하는 모습 보이겠는데요. 다만 최근 들어서 즉 어제와 그제 이틀간의 상승은 미중 무역전쟁 관련돼서 호조 이런 페이퍼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 증시가 이와 맞물려 상승하였다 보겠습니다. 또한 중국 상하이 지수가 어저께 예상보다 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죠? 즉 보시면 미국 다우 지수는 약세 모습 보이 0.34% 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결국 중국 상하이 지수가 0.7%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관련돼서 결국 승자는 미국이고 그리고 패자는 중국이다. 이런 패턴들이 2018년도 5월달 이후 예상보다 중국이 이런저런 모멘텀 가운데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보면 여전히 이번 무역전쟁은 미국 위주로 끝날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다시 뭐 다른 팩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두 개의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요. 우리가 마이클 코어죠. 트럼프 대통령의 전직 변호사입니다. 전직 변호사가 최근 검찰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시기에 미국 여 배우 관련돼서 성추문 관련돼서 돈을 준 사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검찰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예상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언짢게 여기고 있다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그 전 변호인 관련돼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뭐 소송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만큼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신뢰를 하고 있는데 그 인물 잠깐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이클 코어라는 변호사인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전에는 이 변호사를 상당히 신뢰했습니다. 상당히 신뢰했는데 이번에 검찰 관련돼서 여배우 이런 부분들 일단 검찰에 소위 고백, 자백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인물을 상당히 나쁜 인물로 좀 폄하하고 있다는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이 데리고 있는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 보겠고요. 자, 또 한 인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인물은 매너포트입니다. 매너포트는 우리가 작년부터 러시아 스캔들, 러시아 커넥션 관련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러시아가 도와줬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 그 선거 과정이 즉 전 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선거대책위원장이 예상보다 검찰에 상당히 부정적 얘기했기 때문에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의 두 축인 그러니까 이제 전직 변호사죠. 마이클 코어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 스캔들 관련돼서 매너포트 두 개의 인물이 최근 들어서 검찰 관련돼서 유죄 이런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뭐 11월 달에 공화당의 어떻게 보면 이 중간 선거를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 예상보다 정적인 추문이 예상보다 미국 증시를 부정적으로 좀 밀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현재까지 월가 페이퍼를 보면 이런 두 인물이 기소와 의견 관련돼서 연관돼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관련돼서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오늘 시장을 그래도 좀 둔감하게 만든 것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미국 FOMC의 8월 의사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공개된 8월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 이 9월 회의에서의 기준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 임을 강하게 시사했는데요. 또 궁금한 것이 그러니까 연말에 12월에 한 차례 더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지 여기에 대한 신호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좀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일단 하루 주식시장의 방향도 모르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번에 9월달 금리를 얼마나 할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 같습니다. 다만 3월달, 6월달, 9월달 그리고 12월달 1년에 대보는 결국 어떻게 보면 FOMC 의장이 나와서 직접 프레스를 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3월달에 기준금리 인상했죠. 그리고 6월달에 인상을 했기 때문에 경험칙으로 보면 9월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어떻게 보면 FOMC 의장이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시장에 좀 관심이 있다 보겠고요. 자, 다만 몇 가지 좀 페이퍼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페이퍼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잠깐 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 우리가 통상 경제적으로 배울 때는 금리가 인상하면 주가는 하락합니다. 이렇게 좀 단어가 배우고 있었고요. 미국의 다우지수 관련돼서는 2018년도 2017년도 12월 달도 같은 패턴입니다만 2017년도 12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주가가 상승했죠. 이때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관련돼서 상당히 긍정적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데이터보다도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 올라갔다 보겠고요. 자, 3월달에 어떤 모습을 볼까요? 기준금리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락으로 봐야 될지 아직까지 좀 판단하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6월달 기준금리 인상 소식에도 주가가 밀렸다는 걸 보면 통계적으로 3월달, 6월달이 발표에 주가가 밀렸다는 걸 보면 이번에 9월달 기준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일단 시장의 트렌드가 결국 금리가 인상할까 이런 부분보다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얼마나 잘 끝날까 이렇게 트렌드가 약간 바뀌고 있다 보겠습니다. 다만 월가에서 바라볼 때는 금리는 올릴 수 있다. 이런 좀 평가가 예상보다 지배적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또 다른 페이퍼를 좀 보실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이 그 기준금리가 어떻게 보면 1.75에서 2%대, 즉 이 구간대의 모습을 좀 보이겠습니다. 이게 통상 점도표라는 표를 쓰고 있죠. 한자로 보면 점도표지만 미국 단어를 보면 더트라는 표를 쓰기 때문에 이것이 점도표입니다. 즉 지난 8월 달에 미국의 FOMC 의사 멤버들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까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2018년도의 기본적인 밴드가 2선이죠. 그러니까 2.25에서 2.25 밴드가 넘어지겠다는 걸 보면 결국 올해도 한 2번 정도 금리를 올려야지 이 밴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올해도 금리가 올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좀 크게 좀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팩트 관련돼서 그렇다면 2019년도에도 기준금리가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는 금리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시그널을 정확하게 시장에 주고 있다 보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기본 터키 리라에 대한 코멘트를 좀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글로벌 관련돼서 우리가 GDP의 1%도 안 되는 터키 리라가 왜 이렇게 시장에 관심을 가질까 이런 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터키 리라 관련돼서 예상보다 상당히 최근 들어서는 터키와 강세 그리고 달러 약세를 보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터키 리라와 이런 부분들이 2018년도에 어떤 미국 관련돼서 터키 리라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 리스크가 결국 기본적으로 이번에 FOMC 때 8월 기준금리 동결의 기본 페이퍼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이번에 FOMC 8월 데이터는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번에 8월달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까? 그런 부분들이 FOMC 의사록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고용지표도 예상보다 호조되고 있다는 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기본적으로 무역전쟁이 얼마나 이어질까?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8월달에 기준금리 어떤 동결됐지만 이번에 멤버의 어떤 의사로 보면 여전히 그 멤버들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시장에 대한 변수를 예상보다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어떤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따라 정리하면 이런 부분들의 트렌드는 결국 이제는 달러 강세가 얼마나 갈까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큰 트렌드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결국 이펙트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중국 위안화 부분입니다. 결국 중국 위안화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뭐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려보겠지만 전체적으로 한국의 그 원달러 비롯해서 예상보다 달러는 강세가 되고 달러 이외의 어떤 환율들이 약세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과연 경제가 좋아질까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숙제로 남겨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8월 기준금리는 동결됐고 그 의사록의 주대 내용들이 경제는 좋아지고 있지만 무역전쟁이 예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시그널을 이번에 의사록에서 정확하게 좀 반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이 합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2월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통상 우리가
집에서 공부 일단 상반기 끝났지만 예. 통상 1학기 때 그 자녀들이 성적표 가져오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안 좋았지만 하반기에는 잘하겠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월가 전문가들도 그 경제학자들도 3월달, 6월달 올랐기 때문에 9월달을 몰라도 10월달을 몰라도 하반기는 좀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실은 시장을 좀 잘 모르고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모르고 좀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이슈로 이 미중 간 무역 분쟁을 꼽으셨는데 지금 양국 대표단의 협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난 시기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번이 그 3차 미중 무역 그 회담이죠. 예. 지난 1차에는 미국의 어떤 그 미 재무장관이 무너진 재무장관이 나왔고요. 지난 1차에는 장관급이 나왔고 이번에 3차 같은 경우에는 멀페스 미 재무부 차관입니다. 차관보다는 차관이고요. 중국 측에서는 왕소원 그 상무부 부부장인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장관급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 보면 이번에 3차 회담을 그렇게 격을 좀 높이 두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3차 그 회담 관련돼서 답은 없다 이렇게 먼저 선제적인 답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오늘부터 내일이죠. 미국과 중국이 그동안 그 무역 전쟁에 관련돼서 이제 관세 즉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향해서 500억 불 관세, 즉 360억 불 했기 때문에 340억 불 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관련돼서는 160억 불 이제 협상이 좀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 협상이 미중 협상이 결렬된다 그러면 미국은 중국은 미국으로 160억 불 관련돼서 이제 결국 추가적으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당히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걸 상당히 좀 어떻게 바라봐야 좀 고민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중국이 위안화 관련된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고요. 예. 환율을 위한 중국 입장에도 그것입니다. 환율을 우리가 조작하지 않았고 결국 환율이 수요 공급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중국에 개입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겠는데요. 자, 환율 개입을 과연 하고 있는지 환율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것이 중국 위안화 그리고 달러 대비수로 환율의 모습 보이겠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4월 달에 1달러에 그 6위안 그리고 최근 들어서 8월 15일 기준으로 보면 1달러에 6.9 그리고 달러 대비로 위안화가 약세를 모습 보이겠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렇게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걸 보면 즉 중국 제품들이 미국에 수출하려고 그럴 때 결국 고관세,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을 높이려고 그러면 위안화를 기계적으로 약세를 보여야 되겠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위안화가 예상보다 약세를 보이는 것은 결국 미국으로 수출할 때 고관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 정부가 기계적으로 위안화를 기계적으로 약세로 보인 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제가 어렵지만 쉽게 말씀드렸고요. 따라서 이제는 무역전쟁 이슈가 아니라 환율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위안화 약세 이런 부분들이 결국 중국 측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관심인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글로벌 정치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관련돼서 완화 인상 소식이 어제 좀 상승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어떤 얘기할지 그런 어떤 입에 따라서 글로벌 정치가 움직이는 예상보다 우픈 장세가 왔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예, 양국 간 대표단의 협상 결과가 어떨지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분석해 드리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었고요.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목요일이죠.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님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사님. 네. 코스피가 나흘째 오르고 있는데 버티기만 하면 그래도 오를 거다. 최악은 지났다라고 조언을 하고 계세요. 최근의 흐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오늘이 절기상으로 처서라고 합니다. 네, 처서라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지나고 본격적인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처서라는 그 뜻은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기가 찔른다 하더라도 피를 빨지 못한다는 거죠. 모기 입에 바늘이 찔릴 정도로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을 예고하는 건데, 자, 이 무더위도 이제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죠. 이 한 6년 만인가요? 7년 만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한반도를 관통한다고 하는데 이 태풍이 이렇게 또 오히려 또 반가운 면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는 수준에서 전국에 흡족한 비료를 한번 뿌려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이로 인해서 무더웠던 더위도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주식시장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소원이 2개가 있다. 최근 들어서는. 첫째, 더위가 빨리 갔으면 했던 거,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 비가 좀 풍족하게 내려줬으면 하는 소원이 있고, 또 하나는 주식시장에도 단비가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더위는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의 소원은 이뤘는데 또 하나의 소원이 이루기까지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미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지났다는 말은 더 이상 크게 하락할 것은 없다 하더라도 주식 투자는 상승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면 아직까지 상승 전환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요.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대처한다면 또 기회가 충분히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세한 오늘장 투자 의견은 잠시 뒤에 여쭤보고요. 이슈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의 시장 성장성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기, 또 사막 콘덴서의 경쟁이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느냐에 따라서 올해 수익률이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향후에 이 MLCC 시장 성장성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이사님. 네, 참 이 약세장 속에서도 이 MLCC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적층 세라믹 콘덴서 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전자제품의 전기를 흐르게 하는 그런 물질이다,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MLCC라고 하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 시장이 아주 급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세장 속에서도 대표주로 할 수 있는 삼성전기 경우는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5만 원대 이하에서 어제 종가가 그렇죠 14만 6천 원입니다. 거의 300% 가까이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막 콘덴서도 마찬가지죠.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이 사막 콘덴서는 만 원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종가가 8만 2천 원대입니다. 8만 2,700원이에요. 와, 어마어마. 그러니까 2년 만에 거의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장중에 10만 원대도 넘었었죠. 거의 800% 이상의 상승을 실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하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MLCC라는 것이 금속판 사이에 전기 유도 그 물질을 삽입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 공란위 기술이 필요한 기술인데요. 그래서 고부가가치 산업의 대표주자입니다. 그런데 이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가 스마트폰, 그리고 TV, 컴퓨터 등 모든 전자장치에 필수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앞으로 5G와 사물 인터넷, 그렇죠? IoT, 이의 그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으로 인해서 그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MLCC 시장에서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기와 사막 콘덴서는 국내, 그렇죠? 전기전자 업종의 실적을 아주 이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좀 변화의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삼성전기는 그 일본의 그 무라타 회사에 이어서 MLCC 분야의 매출 2위 회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난 1, 4분기까지만 해도 삼성전기와 사막 콘덴서 매출이 비슷했는데 2분기가 지나면서 사막 콘덴서의 성장률이 삼성전기를 2배 이상 압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올 연초 대비 현재까지 사막 콘덴서는 무려 89%, 90% 가까이 상승한 반면에 삼성전자의 상승률은 42%에 불과한. 다시 말해서 삼성전기 투자자보다 사막 콘덴서 투자자가 2배 이상 현재 올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삼성전기는 주력 제품인 스마트폰,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스마트폰의 매출 부진,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삼성전기는 MLCC뿐만 아니라 기판이라든지 모듈 사업부, 이런 통체적인 여러 다양한 사업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MLCC 분야는 실적 훼손되지만 나머지 기판이라든지 모듈 사업부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순이익이나 매출이 조금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2분기에 나타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사막 콘덴서는 시장 컨센서스를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러니까 MLCC 분야에 올인한 사막 콘덴서의 경우는 크게 수익률이 증가될 것이라는 인식 속에 수익률은 삼성전기의 2배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도 반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MLCC 분야의 수익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올인한 삼화콘덴서의 매출이 2분기에 크게 상승한 사실이고 3분기에도 삼화콘덴서의 상승률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삼화콘덴서에 비해 덜 오른, 적게 오른 삼성전기도 동반 상승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래서 삼화콘덴서다, 삼성전기다 이런 구분이 아니라 이 MLCC 분야에 대한 관심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인데요. 바닥으로 치닫던 국내 증시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바닥을 다진 증시가 9월에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심 섹터가 있다면 어떤 분야로 공략해보면 좋을지도 함께 좀 여쭤볼게요. 네, 이제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가 있다는 말씀드렸죠. 가장 큰 것이 이제 잭슨 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9월달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 근데 9월에 인상하겠다는 발표 이후에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문제 그리고 향후 이것이 확산될 때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언급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목리를 부리고 있죠.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강력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끝내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전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가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일부. 그리고 성매매에 대한 자금 지급을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금을 집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불안감이 오르고 있는 뉴욕 증시, 세계 증시에 찬물을 깃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원통한 것은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나 선진국 시장에 상승할 때 상승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시장이 미국 시장이 혹시 조정으로 들어가면 먹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하락으로 반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됐습니다. 우리는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하는 그 아메리칸 퍼스트 전략에는 불만의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혹시 미국 시장이 꺾이면 국내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 대열에서 이탈할지 모를까 하는 불안감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9월달 들어서는 좀 8월보다는 낮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식은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모두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본격적인 상승 전환까지는 좀 더 체크할 사항이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튼 최근 들어서 9월 중순이 넘어서면 8월 중순이 넘어서면서 8월 하순 들어서부터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났다는 인식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외적인 악재가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제 지표가 여전히 부진한 그리고 5대 기업들, 30대 기업들, 국내 대기업들의 매출과 성장률이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고 여러분도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국내 실업률이 사상 최저입니다. 손 쓸 수 없을 상태까지 떨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또 출산율도 이제 0%로 떨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성장성, 미래 성장성은 이제 앞날이 어두운 것이냐 하는 극단적인 진단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주식시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체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주식시장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에서 1년 이후의 미래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 주식시장이라고 본다면 이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반전의 계기가 되고 그리고 가격적으로 과대 낙폭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일부 선침의 세력들이 입질 매수가 시작되고 있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테마를 보면은 바이오 테마에서 그런 모습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의 어부콜이 이어지고 있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셀토닌 헬스케어를 포함해서 신라젠, HLB라든지 바이로메드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종목들이 저점에서 벌써 20-30% 이상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남북경협주 자 이제 북한이 본격적인 핵살차를 받아들이려고 했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판문점에서의 고위 장성급 회담에 이어서 이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를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도 기관과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시멘트 관련주들이라든지 대우, AEL, 동양철과 같은 철관 관련주들, 그리고 삼화알루미늄, 선두전기 같은 전기전자 업종들, 그리고 건설주들 이들 종목군들이 시장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지금 원달러 환율 동향이 안정되는 것이 저는 그 목표다는 말씀 드렸는데, 미국 금리 인상의 여파로 인해서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 원달러 환율 동향이 상승한다면, 이 수출 관련주에 대해서도 크게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경기는 회복되지 않았지만, 일부 외국계 리포트를 본다 하더라도, 국내 반도체와 IT 관련주, 소위 말하는 수출 관련주에도 이제는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앞으로 실적 부진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테마주로 수출 관련주들도 지금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부꿀이 이어지고 있는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죠. 일부 대한민국 조선업종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의 경우는 13거래일 동안 무려 외국인 투자가들이 12일 연속 순매수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이 약세장에서 3일 연속 순매수가 조선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투자자분들께서도 이들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오늘장 투자 조언 여쭤볼게요. 네,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주력 배팅을 해서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죠, 충분히 저점을 이용한 단기 매매 전략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 이것은 초보 투자자분들, 특히 시장을 장이 시작하는 오전 9시부터 장이 마감되는 오후 3시 반까지 수시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주식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짜 정석적인 재테크 수단으로서 매수했다가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는 분이라면 서두를 필요가 아직은 없는, 그러니까 단기 매매 전략만이 유효한 그런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단기 매매 전략은 어느 시점까지 가능하냐? 제가 지금부터 체크 포인트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는 2249포인트, 어제 종가가 2273포인트입니다. 24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24포인트 이상만 하락하지 않는다면 매수 전략이 가능합니다. 코스닥의 경우는요, 773포인트가 붕괴되지 않아야 됩니다. 몇 포인트요? 예, 773포인트. 네. 어제 종가가 785포인트입니다. 12포인트 이상이 하락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 전략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포인트를 붕괴시키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단기 매매도, 그렇죠, 템포를 조절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장이 상승 전환하는 포인트는 얼마냐? 그거는 아직 체크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나오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테마별, 종목별로 특화시키는 이런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 어떤 종목에 매수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미 앞서서 눈치 빠르신 분은 체크를 하셨을 겁니다. 제약과 바이오 관련주들, 그리고 건설 같은 남북경협 수혜주들, 그리고 반도체와 조선 같은 대표 수출주들, 늘 종목으로 종목을 압축과 특화시키는 이런 전략만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도 이제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 금요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원달러 환율 동향 계속해서 체크해 주십시오. 제가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드렸던 이유가 환율 동향이 안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어제 환율이 5원 50전 상승을 했습니다만 1118원, 1110원대까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여전히 미국이 벌이고 있는 중국, 그리고 유로존, 그리고 멕시코, 나프타죠, 멕시코, 그리고 중국 간의 이 무역전쟁 추이, 터키, 그렇죠, 이런 무역전쟁주의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번 주 잭슨홀 미팅 여부, 그 여파로 인해서 오늘 밤에 열린 뉴욕 증시 한번 같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전반적으로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최악의 과정은 지났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종목별, 테마별로 단기 매매 전략은 유효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 통해서 투자 전략까지 여쭤봤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부의 마지막 코너 시작합니다. 투자는 절제다 시간이고요. 절제 마스터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절제마스터 김희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매일 아침에 짜주고 계신데 먼저 해외 선물 쪽부터 봐주세요.
네, 전일 해외 선물 시장에서 가장 핫 이슈는 트럼프의 정치적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의 3대 지수는 혼조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다우존스는 내리고 나스닥은 소폭 오르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미국의 지금 상승세에 어떤 트럼프 정치적 이슈가 발목을 잡았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 대선 캠프 그 본부장이었던 지금 트럼프의 측근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에 관해서 트럼프는 모르쇠를 좀 일관을 했고요. 전전일이죠. 지금 전담 변호사의 그 등돌림 이후 지금 연이은 트럼프 악재가 조금 증시에 반영된 듯한 모습이고요. 또 FOMC 의사록 발표가 어제 있었는데 무역 분쟁에 대한 리스크 우려에 대해서 표명을 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언급 표현이 있었는데요. 장기화되는 무역 갈등에 대해서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이것이 과연 세계 경기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표명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또한 국제유가 소식을 좀 알려드리자면 국제유가는 어제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원유 재고 감소 소식에 에너지장 강세가 좀 연출되었었고요. 동반 상승장이 좀 연출되는 모습이었는데 초점은 이제 오늘 미중 무역 협상인 것 같습니다. 이 무역 협상에 대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과연 시장 투자자들이 또 어떠한 반응을 내놓을지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금일부터 시작하는 잭슨홀 회의도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이 잭슨홀 홀에 관한 회의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드리자면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어떻게 할까 이런 의견이 지금 대다수입니다. 올해 지금 금리 인상이 4번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9월에 있을 금리 인상까지 3번은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거의 시장은 100%로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12월에 있을 금리 인상에 관해서 4번을 진행할지 또한 내년에 대한 금리 인상이 지금 3번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3번을 이어질지 또한 미국의 지금 경제지표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견고한 모습이 어디까지 이어져서 달러 강세를 이끌지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가장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연준에서 지금 이 무역 분쟁에 따른 신인국 리스크가 있는데요. 이 신인국 리스크를 지금 부정하고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이어갈지 이것도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종목별로 먼저 지지 저항을 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나스닥입니다. 어제 나스닥 포인트를 보시자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좀 이어가다가 지금 고점 상단에 머무르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전히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견고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단지 좀 조정세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 지금 투자자들은 무역 협상에 대해서 별 우려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단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오늘 트럼프의 정치적 이슈인데요. 이것이 과연 시장에 어떻게 지금 투영될지가 가장 관건인 것 같고요. 상단 포인트를 먼저 보시자면 7,445포인트, 중단으로는 지금 7,410포인트, 하단으로는 지금 7,374포인트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금일 나스닥 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금 눌림시 매수 접근을 일단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봉상 지금 지지선들이 모두 밑에 위치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아직 상단의 강한 돌파를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문제되는 부분은 오늘 잭슨홀 회의한 무역 협상 이 두 가지밖에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눌림시 지금 매수 접근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하단 라인이 붕괴된다면 정치적 이슈, 트럼프의 정치적 이슈가 지금 펀더멘탈적으로 시황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서 그때는 매수 접근하실 때 하단 지지가 지금 유지되는 한 눌림시 매수 접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크루드오일입니다. 어제 크루드오일이 굉장히 강세장이 연출됐었는데요. 네. 지속적으로 상승 포인트를 이어가다 멈추지 않고 원유 재고 발표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68불을 넘어가는 강세장이 연출됐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원유 재고 감소 때문이고요. 아무래도 무역 협상이 지금 시작되면서 무역 전쟁에 대한 완화가 있음으로써 유가 상승 동력이 유지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봉상 포인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이제 밑에 저항선들은 모두 돌파한 듯한 모습이고요. 금일 포인트를 보시자면 상단으로는 68.15포인트, 하단으로는 지금 66포인트, 중단으로는 66.95포인트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하단의 폭이 좀 넓긴 하지만 금일도 눌림시 매수 접근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로입니다. 네, 유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1.1600달러를 넘어가는 초강세장이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상승으로 좀 보고 있고요. 금일 지금 상단 포인트를 보시자면 1.16445 라인,
중단으로는 1.16000 라인, 하단으로는 1.15745 라인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금일은 중하단을 지금 연결하는 폭이 좀 짧기 때문에 시가 위아래 매수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시가 위로는 매수 접근, 시가 아래로는 매도 접근을 하시고요. 지금 하단 포인트가 무너진다면 유로는 다시 한번 조정세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금일은 좀 이른 듯한 모습이고요. 시가 위아래 중심선 접근 매매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골드는 먼저 상단 포인트를 체크해 보시지만 전일 1211라인까지 좀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고가 포인트가 지금 1208.4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중단은 1203포인트, 하단으로는 약 1200포인트, 1199.3포인트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금일에도 역시나 골드는 눌림시 매수 접근을 좀 추천드리고 만약에 하단 지지 포인트인 1197.포인트가 있습니다. 1197 라인이 만약 무너진다면 매도로 바로 스위칭해서 매매 전략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예,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구체적으로 여쭤봤고요. 국내장은 어떻게 전략 짜고 계십니까? 네, 국내 선물은 우선 일단 전일 294포인트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국내 선물이나 국내 증시에 관해서는 이번 주 좀 시청자들 다 좋으셨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역 협상 시작에도 국내 증시에는 좀 안 돌릴 일이가 이번 주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주도주 좀 개편이 있었습니다. 주도주 엔터주가 지금 중심으로 SM, 지금 YG, JYP까지 연이은 지금 호재 소식과 연예인들 컴백 소식으로 여러 상승세를 좀 이어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지금 상승 모멘텀은 좀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원 실적 개선도 좀 있고 해외 시장에 지금 성장 기대감도 한몫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조선업종에 좀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다 했는데 성과 상승 또한 수주 증가 기대감 포인트가 조선업종에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무역 협상에 대한 반사 이익인 것 같고요. 무역 협상에 지금 아무래도 협상에 들어가고 무역 분쟁 리스크가 수면 안에 좀 가라앉으면서 수출주들이 조금 혜택을 보지 않고 있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약, 바이오, 반도체, IT, 저가 매수세도 좀 증시를 상승하는 견인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직 결과물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목별 접근, 또 선별적 접근은 당연히 지금 해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 협상에 관한 지속적 관찰도 필요한 시점이고요.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트럼프에 대한 정치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트럼프의 제스처가 또 발휘될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자기의 지금 정치적 결함을 없애기 위해서 시장의 투자자들의 초점을 다른 데로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주의가 필요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현금 비중을 좀 하시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이은 무역 협상과 주말에 있을 잭슨홀, 또 파월 의장의 25일 있을 연설까지 시작해서 다음 주에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가 매수 지금 종목별로 선점 시기는 괜찮은 듯 보이지만 만약에 수익권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조금씩 현금 비중을 늘리는 데 포인트를 좀 두시고요. 국내 선물 포인트를 먼저 좀 보시자면 상단으로는 294.90포인트에 위치하고 있고 중단으로는 292.65포인트, 하단으로는 291.85포인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내 선물 일봉상 포인트를 보시더라도 아직 상승 구간은 조금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금일도 국내 선물은 단기 매수 접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절제 마스터와 함께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의 종목 라이브 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있습니다. 오늘도 탑픽 종목 추천주를 3종목씩 공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박동현 본부장, 김유인 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